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올해가 2022년도니까, 제가 벌써 전역을 한 지도 15년도 더 됐네요. 그런데 대체 근육병 환자인 제가 어떻게 군대를 다녀올 수 있었던 걸까요? 참고로 저는 신검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근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는 근육병을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 당시에 항상 했던 생각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힘이 빠지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 다른 의심 같은 건 전혀 하지도 못했었고 그 후 전역을 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지리산 등반 중 후송이 된 다음에야 생검을 비롯한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상도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 혼자만 좀 억울한 거지. 어쨌든 당시에는 꾸준한 운동을 하면 금방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암튼 그렇게 저는 군 입대를 하고 5주 군사훈련을 마친 후에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방사선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의무병으로 이미 저의 보직을 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해보면 군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고 의무병을 포기하고 소총수로 보직 전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당 부대로 배치받은 첫날부터 알았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잠을 안 재우고 온갖 암기강요에 폭언 및 욕설. 더욱이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힘 빠짐 증상들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작업이 생명의 군대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집합, 그리고 괴롭힘. 여기까지가 저의 군생활에 대한 좌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에도 그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임계점을 향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24개월은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 건 내 사정이고 국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단순 허리 통증으로만 여기고 그냥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라는 군이 가는 시선 속에서 그저 꾀병 취급이나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죠. 분명 남들보다 2배는 더 힘들었지만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중 어떤 선임들은 저를 보고 저 새끼 연기한다 혹은 현대판 유저 서스펙트다, 저 새끼 전역하는 날 위병소 나가는 순간 바로 똑바로 걸을 거라고 라고 말하는 선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아내야만 했어요. 싫다고 해서 탈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군생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가량이 흐르고 일병을 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싫어했던 선임들은 대부분 전역을 했죠. 그리고 꽤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부대원들은 저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4개월 병장 만기로 전역을 했어요. 사실 저의 군생활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군생활을 예로 들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좌절이라는 것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점까지 다다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임계점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만 사람들은 그것을 노력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설령 나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대중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은 그저 나의 힘듦에 대해서 타인을 설득하며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이 노력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객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 이상의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리스크, 위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리스크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계발, 외국어 공부 역시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한들 그 수준이 대중의 기준, 그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는 좌절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누군가 저에게 쌀 25kg 한 포대로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을 한 번 넘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500g 혹은 1kg씩 운반을 한다면 25회 혹은 50회만 왕복한다면 가능합니다. 설령 하루에 25회에서 50회를 왕복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수일에 걸쳐서 해낸다면 결국 그 결과는 똑같아지기 마련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더욱이나 노력과 그 결과가 정비례하지도 않죠.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 혹은 공부, 기타 등등 그것이 지금 힘드신가요? 아니면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럼 그냥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아서 느끼는 편안함보다 곧 하지 않음을 통해 느껴지는 불안감이 더 커질 거예요. 결국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마저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고 가장 힘든 순간 누구보다 멋지게 이겨내 압도적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반 없는 욜로는 그저 현실 도피에 불과하고 미래의 나에게 희생을 떠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이었습니다.